여러분, 미국의 MIT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한국에 방문했다가 자신이 20년 넘게 연구해온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하나 때문에 말이죠. MIT 경제학 교수 리처드 맥켄지. 그는 전 세계 소매업과 경제 구조를 연구하며 편의점 산업의 최강국은 일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일본 편의점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고객 서비스와 상품 구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단 하루 만에 그는 자신의 모든 연구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야. 대체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목격한 한국 편의점의 혁신적인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그로 인해 MIT 연구소에서 벌어진 뜨거운 논쟁까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늦은 밤 11시, 리처드는 피곤한 얼굴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회의로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는 서울의 밤거리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떤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편의점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거리를 걷던 그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군.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밤 11시, 미국이라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있지만 보통은 손님이 거의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에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남의 편의점들마다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새벽까지 영업하는 레스토랑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는 유리창 너머로 편의점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편의점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직장인들, 노트북을 펼쳐놓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 즉석 라면을 끓여 먹는 대학생들, 친구들끼리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으며 수다 떠는 모습. 여기가 편의점 맞아? 리처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는 호기심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면 조리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갓 데운 도시락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지고 디저트 코너에는 마치 고급 카페에서나 볼 법한 케이크와 샌드위치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편의점이 아니야. 작은 레스토랑이야. 그는 믿기 어려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한 여성을 발견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약을 산다고? 이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다니. 리처드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감기약 같은 걸 살 수 있는 건가요? 점원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침약, 두통약,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약은 24시간 판매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한데 한국은 이걸 편의점에서 운영한다고? 이제까지 연구해온 편의점 모델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MIT 연구소에 보고하면 연구소가 뒤집어지겠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리처드는 편의점에서 나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던 중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배달원. 잠깐만, 편의점에서 배달을 한다고. 그는 너무 놀라 직접 배달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편의점에서 주문한 건가요? 배달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도 배달 주문이 가능해요. 배달. 편의점에서? 배달원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네. 앱에서 주문하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바로 배달해줍니다. 이건 소매업의 혁명이야. 이건 연구 논문에 기록해야 해. MIT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는 한국의 편의점이 어떻게 글로벌 소매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지 직접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MIT 연구소에서 벌어질 거대한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처드는 편의점에서 나온 후에도 쉽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웬만한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니. 그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만 가능한 특이한 현상인지 아니면 전 세계 소매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다른 편의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편의점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편의점에서 ATM을 이용해 돈을 찾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공과금을 내고 있는 손님 옆에서는 택배를 보내는 고객이 점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누군가는 전자레인지에서 도시락을 데우고 있음. 잠깐만 편의점 맞아? 그는 순간 미국과 일본의 편의점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오직 물건을 사고 계산하는 것이 편의점의 유일한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편의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점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여기서 공과금도 낼 수 있나요? 점원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 같은 공과금도 여기서 납부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공과금까지?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과금을 내기 위해 따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택배를 보내려면 우체국을 가야 하고 세탁을 맡기려면 세탁소를 찾아가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편의점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하나의 작은 마을 같아. 그는 다시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델이 미국에서도 가능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MIT 연구소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해. 그는 다시 한번 편의점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하지만 그는 아직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MIT 연구소에서 벌어질 거대한 논쟁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MIT 연구소의 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그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내부 모습. 편의점에서 즉석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들. ATM을 이용하는 고객들. 심지어 의약품을 사러 온 아기 엄마의 모습까지.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편의점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그냥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편의점을 소매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편의점이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어. 만약 이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소매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야. 그건 한국이라서 가능한 거야. 미국 소비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편의점은 가게일 뿐이야. 회의실 안은 점점 더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리처드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여드리죠.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모델이 해외에서도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픈한 CU 편의점. 매장 앞을 가득 메운 긴 줄. 베트남 GS25 현지인들이 삼각김밥과 라면을 구매하는 장면. 몽골에서 300개 이상 확장된 K편의점 체인. 특수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소매업의 미래입니다. 연구소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박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좋아. 그럼 직접 보러 가보지. 우리가 정말 틀린지 확인해보자고. 그렇게 MIT 연구팀은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처드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직접 경험하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 편의점 CU 오픈 당일. 한국의 편의점이 해외에서 문을 여는 날. 그 현장에 리처드도 직접 있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오픈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편의점 앞에는 끝도 없이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편의점이라고? 매장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편의점이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줄이 보이시죠? 오픈 전부터 이미 수백 명이 대기 중입니다. 리처드는 직접 현지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까지 한국 편의점에 오신 거죠? 한 젊은 고객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편의점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싶었어요. 또 다른 고객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라면이랑 삼각김밥. 그리고
즉석 떡볶이를 꼭 먹어보고 싶어요. 리처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소매업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현상을 직접 목격한 그는 MIT 연구소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었고 리처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모델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보고 온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긴 줄, 즉석 조리 시스템과 편의점 내 취식 공간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 소비자들이 쇼핑이 아니라 경험을 하러 온다는 사실, MIT 연구소의 반응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기존의 모델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군. 리처드, 당신이 오를 수도 있어. 드디어 MIT 연구소는 한국의 편의점 모델을 공식적인 연구 주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소매업의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된다. 리처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과 협력하여 전 세계 소매업을 혁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MIT의 유명한 교수가 한국 편의점의 놀라운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결국 연구소의 기존 이론까지 뒤엎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편의점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혁신 모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 편의점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편의점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